네, 지난 금요일 불거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지정 확정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종목들 저희가 미리미리 선점해 보면 좋겠죠? 종목들 발굴해보는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LG CNS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LG CNS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우리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장에 굉장히 또 큰 시세를 뿜어냈고요. 오늘도 5%대 급등세를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LG CNS 김종효 이사님과 5월 26일 만나봤던 종목이고요. 당시에 목표가 6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목표가 지금 초과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CNS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추가 매수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네이버도 급등했다가 반락하는 건 사람 한 명의 이동 자체가 네이버의 펀더멘탈을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건 결국 우리가 AI에 100조를 쓸지 200조를 쓸지는 알 수 없지만 AI 인프라를 갖춘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죠. 그래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신규 기업들에게도 돈이 배분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까는 데는 가장 잘하고 있던 기업 또 가장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깔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클라우드 측면에서는 네이버, 삼성 SDS, LG CNS 같은 기업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다른 이슈로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AI 쪽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클라우드와 연결된 서비스 측면에서 이해해 본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도 괜찮은데 단기 급등을 통한 가격 부담이 조금 있으니 여기에서는 조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차익 실현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과하게 올릴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제시했던 6만 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적어도 한 7만 2천 원, 7만 3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새롭게 수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월 말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목표가를 달성한 LG CNS인데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과 기존 보유자들의 전략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됐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것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차익 실현 관점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져가 보면 좋겠다. 신규 목표가는 7만 2천 원에서 7만 3천 원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삼성전자. 이제 3나노 엑시노스 출격을 초읽기 하고 있다고 하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 투톱 가운데에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관심 없는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까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예. 개선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주가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싫어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저가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사이클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잡는 시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급등해버렸으면 기회를 놓쳤을 수 있지만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데 비해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고 삼성전자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은 더 기회가 다가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반등의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고 더 나빠지진 않을 게 분명해 보이는데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삼성전자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면 레거시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거시가 좋음으로써 삼성전자의 실적도 크게 나쁠 건 없다. 다만 이제 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크게 나아질 부분이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환율 효과를 고려했을 때 SK하이닉스는 환율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실적이 뭐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2분기에 오히려 실적이 QOQ로 봤을 때 분기 비교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 같은데요. 준비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디램 쪽에서는 뭐 견조한데 지금 낸드 쪽에서 약간 그런 부진한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뒤로 가면서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나타났던 갤럭시 S25가 나름 그래도 잘 팔린 편인데 2분기에는 그 효과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뭐 3분기에 있을 뭐 플립이나 폴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미리 선반영하기는 어려우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유독 조금은 안 좋은 그런 시각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의 전반적인 이익은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앞선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갤럭시 플립에 그러니까 뭐 폴드하고 플립 두 가지가 있는데 폴드에도 뭐 일부 모델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플립에는 지금 뭐 국내에다 엑시노스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동안 비메모리 쪽에서 적자를 낸 것이 부담 요인이었는데 그런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수적으로 플립 판매량을 고려해 보면 글로벌 한 500만 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판매 대금만 15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면 이것만 해도 매출이 7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엑시노스를 포함한 그 SoC라고 봐야 되는데 그 SoC의 가격을 뭐 2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기준에서 충분히 지금 나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 쪽에서도 지금 뭐 신규 칩을 원하는 그런 요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번에 엑시노스 2500이 뭐 성능이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란호에서 수요를 맞추고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다면 새롭게 칩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 부분에서 또 늘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삼성전자의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열고 닫는 Z 플립이 7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도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전장까지도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린 덕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고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비메모리였거든요. 비메모리 쪽의 사업 회복은 언제쯤 저희가 좀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 갤럭시 플립 7에서 일단 엑시노스가 들어간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갤럭시 S26에서도 일단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갈 걸로 현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도 갤럭시 모델의 가장 최상급인 울트라 쪽에는 이 퀄컴 모델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처럼 하이 모델에 들어갈 가능성 혹은 뭐 상위 모델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데 이 퀄컴 그 스냅드래곤 엘리트가 정말로 지금 글로벌 넘버원 AP는 분명히 맞는데 발열이 생각보다 이제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엑시노스 칩의 어느 정도의 사용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출 수 있다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측면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짚어볼 포인트가 있는데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비메모리 쪽의 개선이 자동차 전장 부분과 휴대폰을 통해서 일정 부분 나타나면서 다른 쪽의 수주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AMD와도 계속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원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예. HBM이 AMD로 가고 있다는 거 원래 알려진 사실인데 공식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AMD가 앞으로 업력을 얼마나 넓혀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HBM 쪽에서도 중국과 AMD 쪽으로 계속 매출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메모리의 개선과 나머지 메모리 부분의 개선도 저는 하반기에 이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아마 거의 전 부문의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상반기를 지내고 이제 하반기쯤 되면 실적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엑시노스 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AMD가 지난주에 공개했던 MI355X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12단짜리 HBM3E 탑재가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 가격은 저는 6만 원 이하라면 뭐 계속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6만 원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망하신 분들은 여전히 뭐 6만 전자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삼성전자는 결국 잡는 타이밍의 문제이고 삼성전자의 지금 5만 7천 원 정도의 가격은 PBR 한 배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0.9배로 다가선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PBR은 한 배도 안 되는 상황. 그다음에 과거 삼성전자가 조금 좋았을 때 움직였던 PB밴드의 저점은 한 1.4배에서 2.5배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예전의 영업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회복만 보여줘도 PB 한 1.4배 정도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가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반기에 저는 8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비메모리의 개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타난다든지 엔비디아와 어떤 협업하는 모습을 하반기에 정말로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부분은 워낙 많이 실망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는 거고 기존에 나타났던 비메모리 부분의 개선과 메모리 부분의 개선 정도만 고려한다고 해도 저는 뭐 하반기에 8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별 의미가 없고 매수는 6만 원 이하에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8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저는 뭐 지금부터 적극적인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 5만 7천 원 선 걸쳐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밸류가 여전히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목표가 한 8만 원 정도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리스크 주의 구간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이어서 바로 살펴보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당 확대 드라이브, 고배당주에 주목해보자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금융주라던가 통신주라던가 고배당주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을 좀 볼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뭐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많이 하는 여러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은행, 생명, 보험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 꼽히고 있고 뭐 최근 뭐 증권사 중에 일부도 그에 해당되고요. 뭐 통신주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고배당주였는데 실적이 나빠지면서 실적에서 완전 이탈한, 고배당주에서 이탈한 그런 종목이 실적이 좋아진다면 다시 고배당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단순하게 고배당뿐만 아니라 업황마저도 개선되고 있다면 충분히 좀 관심이 필요한데 과거 우리가 이제 고배당주의 대명사로 꼽힐 수 있는 종목은 S-오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S-오일의 실적이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예, S-오일 오늘 시장에서는 한 2%가량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S-오일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하반기 실적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배당입니다. 하반기 실적이 또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저희가 또 삼성전자에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정제마진 회복이 S-오일 실적 회복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유가의 등락에 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의 등락은 실적에 분명히 영향을 주죠. 가지고 있는 재고 가격 평가에 따라서 평가 손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유가의 등락은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회사에 자금이 유출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말 그대로 이제 평가이익 부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분기까지는 뭐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정제 마진이 계속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거. 14월 개월째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개선을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석유화과는 다르게 이쪽은 증설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경쟁 요소 중에 하나였던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주로 석유를 공급해주던 러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여러 가지 이슈에 시달리면서 중국으로 지금 공급되는 원유 자체가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샤인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지만 그걸 빼고도 현재 S-오일이 만들고 있는 파라자일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S-오일은 2분기까지는 여전히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은 유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파라자일렌 쪽에 추가적인 어떤 이런 방향 쪽의 마진도 개선된다면 하반기 실적은 충분히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다. 2분기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S-오일에 대해서 실적으로 고배당주에서 이탈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줄어든 배당이 이제는 좀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네, 개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당장 뭐 올해부터보다는 내년부터의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요. 이건 뭐 준비된 그림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배당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물론 그 부분이 있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아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제 마진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펙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샤인 프로젝트에 엄청난 캐펙스를 밀어 넣으면서 이와 관련된 이 상각 자체가 결국 감가상각비 자체가 이 종목의 실적을 깎아먹었고 실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배당 재원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6년부터 확연하게 캐펙스가 줄어들고요. 2027년 정도 가면 샤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캐펙스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샤인 프로젝트는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아니죠. NCC, 나프타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크루드 오일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바로 분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오일은 이미 온산당지에다가 자신들의 폐허를 계속 회수해서 지금 발전으로 쓰는 방향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쓰는 전력의 한 40% 이상을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샤인 프로젝트의 매출이 2026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공략 지점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S-오일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현재 가격 정도가 저는 매수에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받는다면 더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2,000원 내외 정도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뭐 이란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막 급락을 해서 다시 5만 원대로 내려간다면 더 좋은 매수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가격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면서 11만 원이라고 하는 지금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을 저는 제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을 이용한 그런 매매 전략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1만 원은 PB 한 1.4배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가격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종목도 뭐 손절 가격은 제가 뭐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 없다. 손절보다는 지금부터는 강력하게 모아갈 때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증권이 컨빅션 콜을 외쳤는데요. 저는 거기에 120%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두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오히려 매수의 적기다라는 관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두 가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의 잠금 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